어, 윤석열 정부 글로벌 스탠다드를 강조했지만 입법이 안 됩니다. 입법이 안 되니까 윤석열 정부가 발목이 이렇게 잡혔어요. 발목이 이렇게 얇아. 이거를 이제 야당이 이렇게 잡아버렸어. 이렇게 잡아버렸어. 발목을 이렇게 잡혀가지고 지금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결과 글로벌 스탠다드를 외치면서 경제 조건을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이 그 아랍에미리트에서 MOU를 받지만 사실 MOU라는 거는 이게 이해 양해각서를 의미하는 거야. 그러니까 MOU라는 거는 우리가 그 돈이 확실히 온다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MOU는 양해각서이기 때문에 서로 여기에 공감을 했다라는 것에 대한 각서야. 그래서 MOU 자체는 뭐 문재인이든 누구든 많이 할 수가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제 조건이 뭐냐? 돈이 투자가 된다면 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MOU라는 것과 실제 이게 반영이 되는 건 다른 문제라는 거지. 그래서 지금 저 그 계획 같은 경우가 뭐 투자가 얼마나 될 것이냐, 실제로는 될 가능성이 거의 없지 않냐, 있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다를 수가 있죠. 대신에 이제 양 국가가 우리가 돈이 투자가 되면 뭐 여기다가 뭐 도시도 만들어보고 뭐 도로도 만들어보고 공장도 지어보고 이건 어떻습니까? 좋지. 그럼 MOU 쓰시죠. 오케이 이러고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 MOU라는 것과 그 이후에 이제 실제화되는 과정은 하늘과 땅 차이가 될 수 있다는 건 알고 봐야겠죠. 또 어쨌든 아랍에미리트와 어떤 공감대가 있었다라는 거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중요한 또 성과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제가 얘기한 대로 투자처 말고도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투자가 된다면이라는 전제에서만 되는 거지 이걸 안 지킨다고 뭐 서로 간에 뭐 의상할 것도 없는 거거든. 그런데 문제가 뭐냐?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정부 발의 법률안이 얼마나 국회를 통과할지는 가늠하기 어렵다. 뭐 야당이 대기업 특혜 등을 이유로 반대할 수 있는 상황이고 이 입법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도 아주 골머리를 쌓고 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책을 검토하다가도 입법을 해야 되는 게 나면 난감해지는 순간이 많다. 시행령으로 하려고 하지만 한계가 많다.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윤석열 정부가 협치를 안 하면 방법이 없어. 방법이 없는데 지금 뭐 이게 야당이 그냥 깽판 친다 들어놓는다 이래버리면은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냐. 우리가 당연히 야당이 좀 넘어가는 거 아니야. 나라를 망쳐놓는 주범들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이게 이제 2년차, 3년차 이제 넘어가면은 사람들이 모르면 너무 무능력하다고 볼 수가 있단 말이죠. 아니 협치를 해가지고 애들을 하나를 주고 둘을 받아오면 될 거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야당 탓만 하면 어쩌라는 거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총선 때 심판을 또 받는 거란 말이죠. 넌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심판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협치라는 걸 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협치를 하자니 윤석열 정부로서는 이제까지 데리고 있던 이 강경파들이 그런 것도 싫어해. 뭔가 굴복을 하는 것 같고 대통령이 지는 것 같고 밀리는 것 같고 이런 뉘앙스가 전달될까봐 무서워서 이걸 함부로 협치가 안 되는 거고 상대가 또 이재명이란 말이야. 이재명이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 얘를 불러다 놓고 뭘 하자니 마치 검찰 보고 수사하지 말라는 시그널이 되는 것 같아서 이러나 저러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입장에서는 협치를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지금 상황에 놓여 있는데 하필이면 경제나 물가나 이런 상황을 보면 심상치가 않은 지금 상황인 거지. 그러니까 야당이 뭔가 통과를 나올 판인데 야당이 통과를 시켜줄 리가 없는 상황에서 이 지금의 이제 윤석열 정부에 내세우는 메시지는 사실상은 좀 허무한 메아리에 가까운 좀 그런 아쉬운 부분이 좀 남아 있을 수밖에 없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분석이 나옵니다. 협치가 없어진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과 비교했을 때 지금 아무것도 안 되고 있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데이터예요. 윤석열 정부는 협치 없이 13명, 문재인은 3년 6개월간 13명. 비슷하게 이제 문재인 기간 좀 긴 걸 보면 윤석열 정부가 짧은 기간에 비협치적인 태도다라는 이제 보도 내용인데 이건 이제 아무래도 여소야대라고 하는 특수성이 이제 기반에 깔려 있는 거기도 하고 지금의 어떤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정치 방식에도 지금 차이가 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근데 확실히 이제 문재인 때도 이런 게 문제가 됐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은 따지고 보면은 이제 그 윤석열 정부가 아무래도 정치 초보고 그 정치적인 인맥이 약하다 보니까 이거를 자기가 확실히 그립을 잡지 않고서는 좀 더 불안해할 수 있다는 거야. 문재인은 거기에 비해서 자기 사람들이 많으니까 어느 정도는 여유가 있을지 몰라도 지금 양쪽은 되게 흡사한 대목을 갖고 있다. 임기 초 5개월 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 보고서 없이 임명한 인사가 13명이다라는데 문재인 때는 같은 기간 6명에 불과했다 이거예요. 이런 문제는 좀 지양될 필요는 있지. 자, 이런 임명 강행은 야당의 반발을 부른다는 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 강행 규모가 심각한 상태다. 결국에는 야당의 협치 의지를 더욱 악화시켜 협상 여지를 줄이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 대목은 또 다른 면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장관들이 문제를 벌이고 장관들이 무능하고 여러 가지 이 사건 사고가 터지는데도 장관들을 자르지 못하는 이유가 저기에도 있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애초에 장관감이 아닌 애들을 대거 끌고 와가지고 넣긴 했는데 이게 얘네들이 일을 잘하면은 뭐 임명 강행을 하더라도 문제가 안 되는데 이게 지금 기재부도 터져, 뭐 행안부도 뭐도 터져, 여기 다 터지니까 이게 이런 장관에도 좀 빨리 개각을 하라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걸 못하는 거야. 사실은 개각을 하면서 분위기를 쇄신을 시켜야 되는데 쇄신을 안 한 상태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기로 어떤 해외에 나가서 뭘 하려고 하더라도 그게 또 사고가 벌어지고 하니까 그 뒤처리를 장관들이 해주는데 장관들이 또 못해. 근데 장관들이 문제를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뒤처리를 해.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뭐라도 해줘야 되는데 국민의힘이 또 그걸 감당을 못해. 악순환이야 지금 계속. 이러니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을 못 자르는 거야. 장관을 자르자니 임명 강행에 대한 책임이 이제 너무 그렇게 뻔하니까 어떻게든 버티기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버티기로 가자니 이 구성원들이 능력치가 안 되는 거고 능력치가 안 되니까 계속 이 논란이 위험 폭탄이 언제 또 터질지 모르는 색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윤석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자체가 지금 뭐 이런 뭐 추구하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완전히 다 부정할 만한 것들은 아닌데 그걸 구현하기에는 이제 구성원들이 능력치가 좀 모자란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사소한 실수를 하더라도 이거를 빨리빨리 정리하는 과정을 못 하는 거야.
왜 애들이 수동적이라는 거지. 어차피 눈치 보고 그냥 강경파가 우리 실드 쳐주고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되겠다 이러고 그냥 뒤로 빠져버리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일은 오히려 강경파 빠돌이들이 하고 장관 이런 애들이 나서서 뭘 하는 게 없어 지금. 바로 이런 대목에서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해놓고 좀 뒤처리가 안 되는 상황이 왔습니다. 저럴 거면은 괜찮은 사람을 데려왔어야 돼. 데려와야 되는데 괜찮지가 않으니까 이거 문제고. 또 지금 이제 윤석열 정부 내에서 이제 문재앙이 박아둔 애들이 있잖아요. 문재앙이 박아둔 애들을 못 내쫓고 있거든. 이것도 문제야. 이것도 능력이 있으면은 옆에 참모들이 가가지고 좀 양보 좀 해줘 뭐 이러고 애들 다리에서 내쫓던 갈 텐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문재인 때 있던 애들이 그냥 버티게 들어가는 거야 그냥 계속. 그러니까 일을 진행을 못해. 이런 상황에서 총선을 뭘로 치를 거냐? 야당 때문에 우리가 일을 못했다고 가야 된다는 거야 지금. 이게 거의 3년차 때 하는 총선 3년차 2년차 반 정도 때 이제 총선을 하는데 이거 괜찮겠냐? 이런 이제 그 걱정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협치를 못하게 되면 어차피 입법은 안 되니까 난리가 나는데 협치가 안 되니까 임명동의가 당연히 반대하고 반대를 하니까 임명을 강행할 수밖에 없는데 강행하자니 얘들의 몇 명이 좀 약한 애들이고 애들이 사고를 치는데 개각이 안 되고 개각을 하자니 또 임명 반대를 할 것이고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거. 이거는 올해 우리가 다 겪게 될 일이라는 겁니다. 왜냐면 한 4월 달쯤 이제 당대표 선거 끝나고 나면 이제 개각을 하신다고 하는데 그때쯤 되면 또 임명 반대하고 난리가 날 테니까요. 미국에서 한국이 왜 미국 핵 우산 왜 안 믿냐? 자체 핵 보유론에 대해서 이제 미국에서도 관심을 갖게 됐다고 합니다. CNN이 한국인이 미국 핵 우산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10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 핵무기 보유 주장은 진지하게 보도되지 않은 비주류의 주장이었지만 이제는 주된 쟁점이 됐다며 주목했다.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마저 해당 견해를 제시했다. 여기 보면 미국의 확장 억제 전략에 대한 불신이 커진 게 원인이다. 한국은 공격을 받은 미국이 지원할 의무가 있는 핵 우산도 포함한 확장 억제 전략 범위 내에 있는데 이는 일부에게는 안심이 되기도 하지만 정확히 어떤 형태의 지원이 이루어질지와 관련한 세부사항이 전체적으로 명확하지가 않다. 미국이 핵전쟁 발발하면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샌프란시스코를 위험하게 그러니까 거기를 비워두고 병력을 한국에 보낼 수 있냐라는 의문이 서울에서 제기돼 왔다. 그래서 북한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역량을 갖추기 위해 핵무기를 고도하고 있고 그 목표에 점점 다가선다. 이런 문제 때문에 고민해야 된다. 하지만 여기 또 문제가 뭐냐. 한국이 독자 핵무장을 한다고 해도 핵 확산 금지 조약의 탈퇴에 따라서 각종 제재로 원전 가동도 어려워지는 등 온갖 문제에 시달릴 뿐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한국의 안보가 강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을 보면 핵무장을 하고도 이란의 핵무기를 무서워했다. 이스라엘 핵무기가 이란 핵무기의 위협을 근본적으로 상쇄하지 못한 것이다. 라는 지적을 하죠. 저 사례는 뭘 얘기하냐. 내가 앞서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정치적 강경파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멍청하다는 거야. 강경파들 자체가 외교가 됐든 정치가 됐든 어떤 사람의 미래가 됐든 이런 거를 예측할 능력이나 그런 걸 계산할 정도로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사람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식하고 덜 떨어진 사람들인 거지. 이 덜 떨어진 사람들이니까 유튜브나 보면서 그걸 진짜로 믿고 있는 거겠지만 그럼 이 무식한 사람들의 이 문제가 뭐냐면 눈앞에 하나밖에 못 보는 거예요. 이란에 대해서 얘네들이 북한과 긴밀한 관계가 있지. 북한에 대해 뭐 무기도 팔아주고 뭐도 하고 한다고 하니까. 근데 문제는 이란은 우리와도 관계가 되게 좋아.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 우리랑 무역 관계도 있고 우리가 또 기름도 받는 길이 있고 얘랑 관계가 적지가 않다면 우리나라의 테헤란로가 그 유명한데 이란과의 관계가 있단 말이야. 거기다가 이란 쪽에도 우리 국민이 살고 있고 그러니까 멍청한 새끼들은 뭐든지 기승전 북한과 안보로만 이해를 하고 멍청하고 무식하니까 그런 건데 우리가 그렇게 계약이 안 된다고 중국과도 얘네랑 끊고 있으면 끊어지지가 않는단 말이야. 근데 무식한 새끼들은 그게 우리나라 회사가 거기 가서 공장 지은 걸 우리가 거기다 물건 받아오는 거 물건 수출을 거기다 하는 거니까 뭐 우리 공장을 우리 걸로 데려오면 된다고 멍청한 소리하고 앉아 있는 거야. 그런 거에 국한된 것도 아니지만 우리나라 공장이 거기 왜 갔겠어요. 우리나라의 공장 짓기가 싫으니까 간 건데 그리고 거기가 훨씬 더 법이 더 플렉서블하기 때문에 환경 오염이 됐든 뭐가 됐든 규제가 덜하니까 그쪽 가서 만든 거 우리나라에 짓지도 못하는 물건들도 많고 그런 부분 인건비도 문건비지만 그런 지어야만 하는 공장들이 많단 말이야. 그걸 어떻게 빼라는 거야. 나라가 못 빼. 그 기업이 마음대로 하는 걸 국가가 어떻게 하냐는 거지. 근데 이게 조절이 못하는 건 조절이 멍청하니까 중국과 완전히 단절해져 있는 정신 나간 넝갱이 나간 소리 나고 있는 거고 이란에 대해서도 그냥 다 끊어버리죠. 정신 넝갱이 나간 소리 하는 거야. 이미 당한 적이 있는데.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핵무장을 하자면 핵무장을 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저기서 말하듯이 제재를 당하고 거기 그 제재에 의해서 우리가 원전 가동도 마음대로 못하고 이런 뭐 교육을 할 때도 다 감시 대상이 되고 뭘 무기 하나를 팔더라도 문제가 되고 사더라도 문제가 되고 온갖 감시를 다 받아야 돼.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있냐.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왜? 멍청하니까. 이게 틀티브의 문제고 이게 지금 우파 강경파들의 문제인 거야. 얘네들은 예전에는 무식한 새끼들이라서 뒤로 빠져 있었던 애들인데 얘네들은 전면에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어쩌다 이렇게 되냐. 정치인들의 수준이 그만큼 멍청해지고 수준 미달되니까 이런 멍청한 놈들이 나눠가지고 외교를 논하고 정치를 논하고 세상을 논하고 이런 놈들이 이제 훈수까지도 병신 주제에 이러니까 더 망하는 거야 지금. 그래도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능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를 자꾸 하고 있어. 눈앞에 있는 감정에만 매몰이 돼가지고 미래 한 수, 두 수, 세 수 뒤를 못 본단 말이야. 어쩌자는 거야. 대답을 못하고 대답도 개소리만 하고 있어. 그 예전에도 이런 부분에서 계속 말도 안 되는 주장들 강경하게 얘기하는 것만이 그게 우파가 갈 길이 아니잖아. 우파가 언제부터 그런 식으로 갔냐고. 그렇게 했으면 뭐 당장 우리가 뭐 핵무장을 못하는 게 아니라 핵이 있어도 온갖 감시를 당하니까 우리가 그걸 조심히 다룬다고 해갖고 안전하게 그거를 원전으로 만들고 이렇게 국민들 삶에 도움이 되도록 하지. 우리가 무슨 전쟁 치를 거냐고. 근데 정말 웃긴 거는 이 새끼들이 핵무장이나 이런 것만 얘기하지. 그러면은 그걸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군대에 대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거나 군인들에 대한 뭐 이런 대우를 처우 개선을 해주자거나 이런 주장은 또 안 해요. 병신들이라서. 이 꼰대 새끼들이 문제야 이래서.
그렇게 우리가 군사적으로 강력한 군대가 돼야 된다 이러면은 군대에 대한 처우 개선을 하던가, 아니면 뭐 군대에 대해서 뭐 더 좋게 만들기 위해 징병제를 바꾸던가, 모병제로 바꾸던지, 아니면 전문 군사 병력을 만들 수 있도록 뭐가 하던가, 그런 얘기를 하나도 없이 그냥 냅다 배만 갖고 와서 어떡하는 거야. 누구한테 버튼을 쏘게 만들 건데. 내가 말했듯이 정권 바뀌면 좌빨들이 그거 버튼 누를 수 있게끔 해주자는 거야. 당장에 지금 이 좌빨 정부가 통계도 조작하지, 무슨 뭐 뒤에서 뭔 얘기를 해도 조작하지. 우리나라 국민이 적군한테 사망을 해도 그걸 숨기는 애들한테 핵폭탄 버튼을 주겠다라는 거야. 이렇게 멍청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나라를 어떻게 좋게 만들겠어. 응? 이 우리나라 수준에는 그렇게 위험한 것들을 우리가 감당이 안 되는 거야. 당장에 우리가 국민한테도 총을 안 주는데, 내 집에 강도가 들어가도 얘를 함부로 때리지도 못하는 나라야. 이런 나라에서 국민들한테 총 주는 것도 싫어하고, 그런 나라의 핵을 우리가 버튼을 감당할 수 있겠냐. 야, 너 죽고 나 죽자는 식으로 누가 누를지 어떻게 알아. 이런 부분들은 좀 생각을 한 번, 두 번 해야 돼. 왜냐면 그런 거 안 했다면 안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는 거야. 몇십 년 동안 박정희 정부에서도 하려다가도 못한 이유가 뭐겠어요. 그렇게 서슬 뻗었던 박정희 정부도 하다가 말았던 이유가 뭐겠어. 압박이 심하니까 못한 거야. 근데 지금 와서 우리가 야, 다 필요 없어, 우리도 그냥 제재받고 우리가 하자, 누가 이걸 할 수 있겠냐는 거지. 예전에는 그런 이걸 바로잡을 수 있었던 사람도 있었지만 지금 완전히 다 맛이 가버렸어 지금. 이런 부분에서는 좀 생각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피해들이 얼마나 큰지를 생각을 하고 이런 어떤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능력을 완전히 상실해버렸습니다. 상실해버렸어요. 이거는 굉장히 좀 그 뭐라고 하지, 우파 쪽이 완전히 맛이 간 거야. 쉽게 말하면 맛이 가버렸어. 그럼 왜 맛이 갔냐? 이게 우리가 뭐라고 하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국가적인 문제들이 이게 어디서 나타나느냐? 하나는 우리 내재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야. 내재적인 문제가 뭐냐면 당장 출산율이 적어서 이제 인구가 없어. 인구가 없어가지고 씨발 노동하는 사람이 없어요. 노동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또 문제가 뭐야? 이제는 군인으로 끌고 갈 애들이 없어. 군인으로 끌고 갈 애들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예전에는 군대를 안 갈 애들을 끌고 가는 거야. 너 정신병에서 다리 좀 아파, 다 허리 좀 아파, 다 데려가. 이제는 다 현역이야 씨발. 이제는 군인들이 군인 역할을 못해. 그런 애들을 그냥 머리 수만 채우겠다고 놓아놨어. 이것도 지금 우리가 안보가 약화되는데 이 와중에 이제 외국인까지 우리가 데려와야 돼요. 근데 저 밑에 지역 가면은 일할 사람이 없어갖고 배를 못 만들어. 배를 못 만들고 뭐를 못 만들고 지금 이런 지경이야. 건설 회사에서 아파트가 개판으로 지. 왜 외국인 노동자를 써야 되니까. 이미 우리 내재적인 문제가 있는데 머리에는 완전히 우리가 무슨 초강국이 돼 있단 말이야. 미친놈들이라서. 정신병이라니까 이거. 완전 미친놈들이라. 대내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다 나가버려 지금. 외국 기업도 다 나가고 있어. 우리나라 안 와. 나간다고. 노조 때문에, 세금 때문에, 병신 같은 이런 조병신들 때문에 다 나가버린단 말이야. 그 사람들이 무서워하는 건 북한의 핵무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노조, 우리나라의 세금제도, 우리나라의 이런 병신들 때문에 그냥 나가버리는 거야. 오다가도 가 그냥. 옛날에는 뭐 이스라엘 회사, 어디 인도 회사, 무슨 뭐 미국 회사,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도 많은데 다 나가버렸어. 안 한다는 거야. 안 해. 그리고 우리나라 내수시장도 안 커서 안 돼요. 자체적으로 돌아가지가 않아. 우리나라 회사를 다 외국에 뺏기고. 그런데 뭐 이란을 어떻게 하고, 북한을 뭘 하고, 북한까지 그렇다 치자. 무슨 뭐 핵을 우리가 무장을 해갖고 어떻게 하자는 거야. 핵 무장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건데. 핵무장에서 우리가 부국강병이 되냐 이거야. 안 된다는 거야. 그럼 우리도 북한과 똑같이 그냥 밑바닥으로 가는 거야 그냥. 왜? 엄청난 제재를 받으니까. 그럼 제재를 안 받고 어떻게 핵무장을 하냐? 못한다고. 이런 지점에서는 우리들의 후대들이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못하니까 맛이 갔다고 하는 거야 지금. 옛날에는 그래도 우리가 후대들이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기득권 세력이나 기성세대들의 마인드가 있었다면, 이젠 그런 사람들이 다 죽고 없어. 이제는 진짜 개 병신들만 남아가지고 지들 기분에만 맞춰야 돼 이거는. 아니 정치가 어떻게 그렇게 가냐? 세상 외교가 어떻게 그렇게 니들 마음대로 가냐? 안 된다고요. 우리가 받게 되는 피해들이 너무 크니까 그동안 안 했던 건데 무슨 뜬금없는 소리가 이제 나오냐? 이게 능력이 없는 정치인들이 선전선동을 하고 틀투버들이 선전선동을 하고 결과물이 이렇게 나왔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데, 후대들을 위해서도 그게 안 되는 건데 안 되는 건 못하는 거지. 안타까운 일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런 거는 또 다르면 지금 우리가 외교에 있어서도 계속 사건 사고가 벌어지잖아요. 마찰을 버리고 우리가 해결을 못하고, 마찰을 버리고 해결을 못하고요.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가 강경파들이 휘둘리니까 미국과도 충돌을 하고 어디 이란과도 충돌하고 다 갈 때마다 지금 충돌이 벌어지잖아. 예전에는 이러지 않았거든. 왜 이 정도가 됐느냐? 과거에 굵직한 정치인들이 보여주었던 정치력을 이제는 기대를 안 하는 거예요. 오히려 정치가 우리처럼 개판이 되고 우리처럼 그냥 뭐 막장 드라마를 우리 앞에서 찍어주길 바라는 이런 니즈가 지금 강력하게 들어가니까 완전히 무슨 수준 미달만 막 나오고 있어. 근데 그 수준 미달을 감지하지 못한다는 게 더 큰 문제야 지금. 이런 인지부조화가 개선이 안 되니까 점점점 정치 혐오 쪽이 커지고, 투표를 하다가도 나가버리고, 갈라져 버리고, 갈등하고, 그리고 예상하는 건 다 틀리고 병신들만 나온 거지. 이란에서는 또 우리나라한테 경고까지 해요. 한국 정부가 실수를 바로잡으려는 의지를 보이지만 불충분하다. 이런 것도 특히 이 북한도 아니라 이란에서 이렇게까지 막 화를 벅벅벅 내면서 한국 정부의 대응을 일정 부분 인정하지만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다. 우리 관점에서는 한국의 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다. 그리고 한국 정부의 동결자금 반환 약속을 이행하라고 거듭 촉구하고 돈 내놓으라 이 얘기지. 이게 지금 뭐
외교적으로는 굉장히 큰 사고가 벌어진 거죠. 다른 가만히 있는 이란을 건드려가지고 뭐 저런 상황을 만들고 우리나라 외교부가 뒤처리한답시고 뭘 어떻게 뭐 전화 걸고 뭐 해갖고 뭐 이게 했는데 이란 입장에서는 아니 그딴 소리 하지 말고 돈 내놔 뭐라도 내놔 뭐 이걸 지금 원하고 아니면 하다못해 저기서 뭘 보내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어. 그냥 말로 때우겠다 이러니까 이란 입장에서 지금 자기네들이 한 방 맞고 국민들 열 받고 끌어올리고 반환 감정 올렸다 이거예요. 이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란한테 이제 빚지는 상황이 됐을 때는 이제 외교적으로 이때 이해가 나오게 되는 거지. 이런 부분도 하나하나 보면 지금 굉장히 우파가 잘못하고 있는 거라고. 원래는 없어야 될 일인데 이거를 조절을 못해 지금. 조절이 안 돼. 왜? 멍청한 놈들이 자꾸 괜찮다 멍청한 놈들이 이건 이란은 원래 나쁜 놈들이 이렇게 가버린단 말이야. 그런 멍청한 놈들이 얘기하는 주장은 되게 단편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 병신들은 서울 한복판에 테러가 있다는 것도 몰라. 멍청해갖고. 이란과 박정희 정부 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도 몰라. 멍청해갖고 그래. 이란의 해협을 갖다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몰라. 멍청해가지고. 근데 지금 그 멍청한 놈들이 주류가 돼 있다는 거 신기하게. 이거 어쩌다 이렇게 됐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현장이 이쪽 세계에서 얘기하는 병신들의 이야기는 정반대로 흘러가는 거야. 맨날 더 악화되고 더 문제가 생기고 우리의 이념, 우리의 우파 진영만 생각할 게 아니라 우리 후대들에게 어떤 나라를 물려줄 거냐에 있어서 지금 이게 좋은 방향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그렇게 가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싸리 갈 거면 뭐 유조 관련해서 그냥 뭐 미국한테 얘기 받고 뭐 이란을 존나게 까던가 우리가 뭐 전쟁에서 이길 것도 아니고 전쟁할 것도 아닌데 왜 그쪽 자꾸 갈등을 유발하거나 혹은 이런 흔히 말하는 증오 정치를 기반으로 한 어떤 사고방식이 외교까지 이제 침투해갖고 넓어졌는지는 이건 좀 반추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내부에서 정치에서도 지금 뭐 누구는 적이고 누구는 뭐 내부 총질이고 이러면서 갈라치기를 하는데 우리 안에서는 그렇다도 외교하는 부분에서도 그렇게 갈라치기를 하면 안 되잖아. 우리의 기준에서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데 외교적인 이번에가 그렇게 됐다는 거야. 우리가 북한과 관계가 그렇다는 건 우리 입장에서는 얘기할 수 있지만 아랍에미리트가 이란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뭘 한다고 거기서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은 당연히 그게 맞다고 하더라도 외교적으로는 신뢰가 되고 그 듣는 입장에서는 아랍에미리트도 곤란해지고 저쪽도 곤란해지는 얘기를 그쪽 나라 가서 얘기를 했으니 이게 사고가 커질 수밖에 없지. 근데 여기서 이란이 병신 같다는 게 뭔 상관이 있어. 그러니까 거기서 얘기한 그 쓸데없이 그런 얘기를 한 게 문제인데 지금. 그러니까 이걸 지금 뒤처리가 안 되니까 지금 여기까지 이란이 계속 때리는 거지. 왜냐면 돈 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결국에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저런 얘기가 안 나왔을 거를 얘기를 꺼내가지고 앞으로 어떤 변수가 있을지는 모르는 상황으로 이제 놓아버린 거지. 그리고 이번 과정에서도 외교부가 빨리 뒤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뒤처리를 못하는 무능도 같이 우리에게 보여줬다는 게 문제예요. 왜 그걸 처리를 못하냐고 병신들도 아니고 빨리 가서 한 명 보좌관을 보내는데 누굴 보내가지고 아니 뭐 이건 우리가 그런 뜻이 아니었고 우린 잘 지내잖냐 우리 그동안 했잖냐 이러고 가서 뭐 이거 뭐 무슨 뭐 윤석열 대통령 시기라도 보내던가 뭐 이래갖고 빨리 분위기를 좋게 만들면 될 거를 하루 지들이 뭔데 뭐 처치라고 이래버리니까 완전 바보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거는 외교가 아니야 이거는 완전히 이상한 방향으로 가버렸어. 이러니까 자꾸 이 외교 순방을 하셔도 지지율이 빠져 뭐 욕을 먹고 논란만 일어나.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 이거는 외교가 아니야 지금. 이게 왜 이렇게 되는가에 대해서 보면은 결국에는 뭐든지 증오와 갈라치기만 하는 이 정치를 잘못 외교까지 끌고 간 결과가 이렇게 된 거죠. 그런 의식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그거를 끌고 가니까 문제인데 그건 우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는. 근데 이게 지금 잘못 흘러가고 있다. 이번 사례도 이전에도 뭐 날리면 바이든 때도 그랬지만 이게 계속 뭔가 외교를 갈 때 더 그게 두드러진다라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외교에서는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어떤 진영 논리라는 게 그쪽 나라에는 없기 때문에 그냥 그 국가에서 그냥 집중하고 뭐 다른 나라까지 대서특별하고 이래버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의 실수가 굉장히 부각이 되는 문제가 생긴 거죠. 이거를 빨리 국내용으로만 해명할 게 아니라 실제 외교에서도 해명을 잘 끝내고 이란에서도 괜찮다 이러고 넘어가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걸 보면 좀 외교 라인이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대통령께서 확실히 그 도어스태핑을 안 했기 때문에 지지율이 오른 면이 많았는데 다시 메시지가 많아지니까 지지율이 한계를 맞고 다시 떨어진단 말이야. 이거는 이제 대통령이 조금 말씀을 줄이셔야 돼. 왜냐면 본인이 확인하지 못했던 내용이나 그리고 좀 정확하지 않은 내용들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본인의 말이 그냥 가볍게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 굉장히 심각하게 막 전파가 된다는 걸 감안해서 이야기를 하더라도 웬만하면 내가 이런 얘기는 안 해야겠구나 이러고 안 하는 쪽으로 향해 가야 되는데 던지고 뒤처리하는 거를 이거를 자꾸만 이제 틀투거들이 뒤에 받아가지고 예방이 우리나라에 지금 급한 거는 지금 핵이 아니라 공정과 상식이다. 진짜 공정과 상식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지금 심각해지고 있다. 이건 우파도 위기다 위기. 이런 생각이 듭니다.